오늘부터 2022년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대도약국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힘있게 뒷받침하고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대한민국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회복, 3대 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각오와 다짐으로 정기국회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페이퍼 컴퍼니 2곳이 사들였습니다. 이 중 한 곳의 사회이사는 이태형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자 쌍방울이 대신 변호사비 20억 원을 내줬다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했을 당시 경기도는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민간단체와 함께 대북 교류 행사를 했었는데 쌍방울이 이 대북 단체에 수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북한 고위급 인사 5명이 참석했던 이 행사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된 직후 수원지검에서 쌍방울에 대한 수사 기밀이 대거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지 일주일 만에 쌍방울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은 싱가포르로 도피성 출국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원지검은 쌍방울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 지검장이 교체되자마자 수사 기밀을 쌍방울에게 걸렸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 기밀을 몰래 넘겨받은 법무법인에는 이태영 변호사가 있습니다. 쌍방울과 이태영 변호사의 각종 의혹과 범죄적 행각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쌍방울은 변호사비 대납 비용의 출처이고 이태영 변호사는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기된 의혹은 하나같이 파렴치한 것들 뿐입니다. 횡령, 배임, 뇌물, 증거인멸 등등입니다.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 의혹 앞에서 성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던 언어도단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같은 방송사가 같은 종류의 심의기준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제재 수위를 높여가는 내부 합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왜곡, 허위 방송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방심위는 면죄비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문제없은 결과가 5건 발생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어준은 야권 지지층에 지령을 내리듯이 온갖 선동과 가짜 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전 MBC 뉴스데스크의 최경환 신라젠 65억 투자 보도는 오보였음이 재판 결과 밝혀졌지만 방심위는 2년째 심의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방심위는 노골적인 내 편 봐주기 심의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으며 방송심의 본연의 직무마저 유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 추천 방심위원과 방심위 사무처에 대해 직무 유기 혐의로 정식 고발하겠습니다. 방심위는 민간기구이지만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어준과 일부 언론 노조를 지키라고 있는 방심위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방심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방심위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원내 대표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적 제1탄 발언에 이어서 제2탄으로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영주 방심위의 TBS 김어준 봐주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방심위가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턴을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최 의원이 실형을 받았다. 다시 한번 말해서 허위 발급이 아니라 인턴을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최 의원이 실형을 받았다며 범죄 혐의를 축소 왜곡한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대해서 행정지도인 금고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의 결정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김어준의 발언은 법원의 판결을 거짓으로 완전 둔갑시킨 것인데 이는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죄입니다. 오죽하면 방심위의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인 정모 씨도 김어준이 최강욱 의원의 판결에 대해 정확하지 않는 얘기를 한 것은 분명하다. 뉴스 공장이 특히나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부를 전체인 것처럼 과장하는 측면이 계속 문제되어 왔다고 자기들 자체 사람도 비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김어준은 최강욱 비호에 방송을 악용하는 것도 모자라서 명백한 법적 판단을 거짓으로 포장하기에 바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를 감시해야 할 정현주 방심위원장의 침묵입니다. 이들은 폭주하는 김어준을 방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명백히 법정 제재의 심의 사안을 행정지도인 금고에 거치면서 봐주기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익히 국민들이 알고 계시듯이 방심위의 TBS 봐주기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TV조선 등에게는 냉철합니다. 일례로 TV조선 2020년대 사실로 밝혀진 조국 관련 의과대학 논문에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사안과 부산대 의전원에서 수령한 장학금 관련 세간의 의혹을 논의한 방송에 대해서도 두 차례나 법정 제재인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방심위는 진보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아주 간대하고 자신의 진영에는 소위 예쁨을 받는 TBS 김어준 뉴스에서는 공장에 대해서는 봐주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 위원장은 허위사실, 왜곡 보도, 각종 불공정을 일삼는 TBS 김어준을 수년간 봐주다 보니 본인들이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 자체를 잊은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TBS 김어준 뉴스공장을 옹호하고 비하하는 방심위에 대해서 기필코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합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망쳐놓은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시키고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을 비정한 예산이라 칭하면서 폄훼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비정한 것은 이번 예산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살아있는 편법 교과서라고 칭했습니다마는 멀쩡한 형님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던 이재명 대표는 비정한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겨우 유지하던 빈 강의실 불꺼기 같은 단기 알바성 일자리 예산을 줄인 것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첨단 산업 분야에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훈련과 창업 지원에 지난해보다 3,500억 이상을 정액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은 전년보다 5.6% 증가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과 같은 취약계층 관련 핵심 복지 지출은 약자와의 동행을 강하게 추진하는 차원에서 12% 이상 증액을 하였습니다. 비정한 예산이 아니라 다정한 예산인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은 문재인 정부 때 정주 여건을 무시하고 입주 희망자가 없는 지역에도 무턱대고 다가구 매입 임대 관련 예산을 증액시켜서 발생했던 부분을 일부 구조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또 부자 감세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세액 부담을 정상화해서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는 과도하게 징벌적인 부담이었으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예산 세제 개편이고 이재명 당시 후보도 공약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는 원래 지자체 사업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국고보조를 늘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화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또 지역화폐의 운영 대행사인 특정 회사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과다하게 늘어났던 1조 2,500억 수준까지 무분별하게 늘렸던 지자체 자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던 무분별한 재정 탕진 정책으로 나라 빚이 600조 수준에서 1,000조 원 이상으로 폭등하는 등 미래 세대를 빚더미에 몰아넣었던 비정한 정치 책임자임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 운영의 정상화를 모색하는 정부의 피나는 노력들을 무시하면서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과 새 지도부에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현 정부를 탓하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 비판은 이제 멈추어 주시고 오로지 국가와 민생, 미래를 위한 정부의 재정운용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